자, 2023년도 보험계리사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시경제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이제 시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총 소비자는 이제 3명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갑, 을, 병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수요함수 주어져 있고 을의 수요함수, 그다음 병의 수요함수 주어져 있고요. X제 시장 수요가 갑을 병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가격이 이 탄력성 1인 경우의 시장 가격을 물어봤어요. 각 1인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 수요를 도출할 때는 개별 수요 곡선에 수평제 갑이니까 갑의 수요, 을의 수요, 병의 수요를 다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더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갑의 수요와 그다음에 을의 수요와 그다음에 병의 수요를 다 더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이제 Q가 되겠죠. 요 시장 전체의 Q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다 더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둘, 세 개 다 더해 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 920 마이너스 23P가 나와요. 23P가 나와요. 그럼 이걸 역수요함수로 바꿔볼까요? 역수요함수로 바꾸게 되면 P는 40 마이너스 23분의 1 Q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탄력성 공식을 잠깐 볼까요? 우리 탄력성 공식은 수요 곡선 우하 양직선이니까 얘가 분모 분자가 되겠죠. 그러면 탄력성 1인점은 어떻게 될까? 이 분모하고 분자가 일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수요함수를 보게 되면 P의 절편이 어떻게 돼요? 40이니까 가격축의 절편 여기서 중점은 20이 되겠죠. 가격은 20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우리 탄력성 공식 있죠? 탄력성 공식. 그러면 탄력성 공식에서 첫 번째는 자, Q를 P로 미분해. 그러면 Q를 P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3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가 Q를 P 미분하면 마이너스 13이 나오죠? 마이너스 플러스 23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있잖아요. 문제에서 가격이 얼마일 때 탄력성 계산을 해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이 수요함수, 이 탄력성 공식을 가격의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Q를 가격으로 바꾸려면 이 수요함수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920 하고요. 마이너스 23P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제 탄력성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23P 하고요. 920 마이너스 23P가 되니까 이걸 정리하시게 되면 얘가 이거 여기다가 이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P에다가 만약에 탄력성이가 1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P는 2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가 P 하고요. 얘가 40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럼 얘가 탄력성 1이 되려면 P는 2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 가격이 주어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수요량이 주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얼마일 때 탄력성 계산해라. 그럼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23 곱하기 그다음에 Q는 그대로 놔두고 P를 Q로 바꿔야 돼. P를 Q로. 그러니까 P를 Q로 바꾸게 되면 역수요함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40 마이너스 23분의 1 Q가 된다고요. 자, 요 녀석을 대입하게 되면 자, Q분의 해갖고 23 곱하기 40 뭐가 돼? 920이 되고요.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Q가 주어지면 생산량이 얼마일 때 탄력성 얼마가 되는가?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탄력성 1이 되려면 이 수요량은 중점 46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460이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1번의 정답은 가격은 20이 돼야 되고 수요량은 뭐가 돼? 460이 돼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조세 부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여기 재와 X의 시장 공곡선이 선형으로 수평으로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고 시장 수요수를 우하향한다. 근데 현재 정부가 지금 양에 세금을 부과하고 X제 외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런데 X제 단위당 세금을 정확하게 2배로 증가시켰어요. 그럼 자중손실은 2배를 초과합니다. 4배 됩니다. 4배. 그래서
그 도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제가 도출을 좀 해놨어요. 네, 일단 볼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일단 수요 곡선이 우하향 직선을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곡선은 수평인데 만약에 단위당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공곡선이 상방 이동하겠죠.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단위당 상방 이동하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세금에 2배를 부과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2배를 부과하게 되면 원래는 요만큼의 세금이었죠. 요만큼 후생 손실이었죠. 근데 이 단위당 세금에 2배를 부과를 하게 되면 공곡선이 한번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후생 손실은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 면적과 이 면적 같죠? 이 면적과 이 면적 같죠? 이 면적 같다고요. 총 후생 손실은 4배가 됩니다. 4배. 4배. 그래서 후생 손실은 우리가 보통 이런 공식 이해하시나요? 만약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A-BP가 있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면 C 더하기 DP. 그랬을 때 우리가 후생 손실을 계산해서요. 그 후생 손실은 무조건 삼각형 모양이니까 2분의 1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미분값 더한 것이 분모로 가고요. 곱한 것이 분자로 간다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세금의 제곱. 그러니까 뭔가 세금에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세율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생 손실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전에 비해서 2배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굉장히 독특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별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일단 값의 무차별 곡선을 물어봤죠. 효용함수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무차별 곡선을 이제 모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계 대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한계 대치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MRS XY잖아요. XY. 그러면은 MUX 나누기 MUY가 되겠죠. 자, 효용함수를 그러면 X에 대해서 편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EX 하고요. 요걸 X로 미분하게 되면 6Y가 나오겠죠. 6Y. EX 더하기 6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은 그냥 날아가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Y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자 6X 그쵸? 6X하고 18Y인가요?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자, 그런데 뭔가 나눠질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래서 얘를 만약에 X 더하기 3Y 요렇게 2로 나눠볼까요? 2로 나눠보고 요 2로 나누면 3X 9Y가 나오겠네. 자, 그런데 얘를 X 더하기 3Y고요. 얘는 X 더하기 3Y에다가 3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3Y 지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한계 대체율은 3분의 1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 나오겠죠. 사실 이거 선형 효용함수예요. 선형 효용함수. 뭐냐면 이거거든. 그 효용함수 이거 얘를 바꿔보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더하기 3y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뭔가 2차 동차 선형 효용함수가 되겠습니다. 요걸 정기한 거야, 정기한 거. 정기한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굉장히 독특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먼저 값의 효용함수하고 을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값은 지금 코 더글라스 효용함수죠. 자, 을의 효용함수가 약간 독특하게 주어져 있죠. 자, 이때 우리가 한계 대치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코 더글라스 효용함수 A, X의 알파, Y 베타 나와 있을 때 우리 한계 대치율은 이미 암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된다?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암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의 경우는 자 한계 대체율이 자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니까 X분의 Y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X를 증가시키고 Y를 감소시켜감에 따라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볼록하게 됩니다. 자, 2번. 지금 을의 효용함수가 지금 독특하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을 좀 바꿀게요. 효용함수를 어떻게 바꿀 거냐. 마이너스 하고요. 10 더하기 2xy 전체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여러분들 요 미분법 알죠? 자, 뭐냐. y는 만약에 함수가 전체 함수에가 만약 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y를 x로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n fx 전체의 n-1승 하고요. 요 안에 있는 함수를 꺼내서 미분해서 곱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럼 구해볼게요. mrs xy는 x제와의 한계유형을 y제와의 한계유형으로 나눈 거니까 자, 얘를 x로 미분하게 되면 자, 앞에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플러스가 되고 10 더하기 2xy 하고요. 마이너스 2승이 될 것이며 요 안에 있는 함수를 꺼내서 미분하게 되면 x로 미분하게 되면 2y가 되겠죠. 2y 곱하기 2y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y로 편미분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튀어나오니까 10 더하기 2xy 하고요. 마이너스 2승 하면 안에 있는 함수를 꺼내서 뭐야? y로 미분하는 거야. y로 미분하게 되면 곱하기 2x가 되겠죠. 자, 느낌 오네. 지워지고요. 이도 지워지고요. xy 똑같네. 똑같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독특한 효용함수죠. 이게 만약에 함수가 있잖아요. 효용함수가 xy 하고요. 더하기 10 해도 여전히 10은 상수기 때문에 한계대칭은 x분의 y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10 더하기 2xy 에서 이 10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한계대칭을 계산을 할 때. 그리고요. 또 독특한 게 분모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분모로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없다면 두 제와의 소비량을 증가시키면 효용이 감소하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다시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효용함수를 일단 분모로 보내고 또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러면 xy가 증가할수록 효용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상수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결국은 원래의 요런 함수하고 요런 함수처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두 사람의 한계대칭은 똑같아. 한계대칭이 똑같으니까 무차별 곡선도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럼 두 제와의 소비량은 일치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의 수요는 x의 수요는 같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제 예산지약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소득이 지금 90이고요. 소득이 90이고 그 다음에 x제 단위당 가격이 6이다. 6이고 그 다음에 이 값은 소득을 모두 사용해서 x를 9개, y를 4개 구입하고 있다. 값의 예산지약식 옳은 것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죠. x제에 대한 지출액 더하기 y제에 대한 지출액은 소득과 일치하겠죠? 이 식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x제 가격이 6이고요. 6x. x를 지금 뭐야? 9개로 구입하고 있으니까 6 곱하기 9 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y가 지금 4개로 구입하고 있죠? 4py 요 녀석이 뭐가 돼요? 요 녀석이 9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py는 어떻게 나와? py는 9가 나와요. 그럼 이제 다시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다시 예산지약식 대입하게 되면 자 6x 더하기 그 다음에 py가 지금 9죠? 그럼 9y는 뭐가 돼요? 90이 되겠죠. 요 녀석을 약분하게 되면 이 3으로 나누면 2x 더하기 3y는 3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어느 시험에도 나오지 않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우리 보험계리사 문제가 올해 좀 그래요. 봤더니 이제 맥시마이즈예요. 맥시마이즈 우리 자주 봤는데 이 맥시마이즈는 뭐냐면 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보통 우리는 뭐야? 더하기죠, 더하기. 선형 더하기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붙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뭔가
우상향하는 그런 무차별 곡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독특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일단 완전 대체 관계는 아니고요. 그럼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효용함수가 지금 맥시멈에서 4x 마이너스 y 하고요. 4y 마이너스 x잖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둘 중에 큰 게 효용을 결정한다는 얘기니까 4x 마이너스 y가 만약에 4y 마이너스 x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야? x가 y보다 큰 구간이죠. 요걸 넘기면 요 구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큰 값이 효용값을 결정하니까 이때 효용은 뭐냐면 4x 마이너스 y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용은 4x 마이너스 y가 되는데 이를 y로 정리하게 되면 y는 4x 마이너스 u예요. 그러니까 무차별곡선 우상향한 직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가 지금 y보다 큰 구간, 자 45도선을 기준으로 x가 y보다 큰 구간에서는 효용함수가 어떻게 된다? 4x 마이너스 y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y는 뭐야 돼? y는 4x 마이너스 u가 된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4인 우상향한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반대. 이제 만약에 x가 y보다 작은 구간, 이 왼쪽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에서는 이제 효용함수가 u는 4y 마이너스 x 돼. 4y 마이너스 x. 그러면 이때는 효용함수는 어떻게 될까? 효용함수는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1 u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 뭐 완전 대체 관계다 일단 틀렸고요. 자, 값은 항상 두 재화가 적은 것보다 많은 걸 선호한다 틀렸죠. 좀 봐보시면 여기는 요 구간에서는 x제 소비량이 증가하면 마이너스 붙어있기 때문에 효용이 감소하고요. 요 구간에서 마찬가지죠. y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붙어있기 때문에 효용이 감소하니까 모든 걸 뭐 많은 걸 선호한다?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y제보다 x제가 많을 때, 자 y제보다 x제가 많은 구간,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x의 소비가 감소하면 효용은 감소하죠. 쌓여있으니까 감소하겠죠. 틀렸고요. y제보다 x가 더 많을 때, 자 x가 더 많은 구간, 요 구간이죠. 오른쪽 구간. 요 구간에서 y제 소비가 증가하면, 자 그렇죠. y제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y제 소비가 증가하면 효용은 감소할 것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 효용함수하고 자, 레온티에프 효용함수가 합성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요거 일단 이런 유형의 어떤 무차별곡선 그릴 때는 제가 무조건 일단 뭐 하라 그랬어요? 미니멈이니까 이퀄 하란 말이야. 맥시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퀄 해요. 이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xy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갖고요. 이퀄 하면 이 45도선 x는 y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걸 기준으로 미니멈이면 요렇게 꺾여. 이렇게. 근데 만약에 맥시멈으로 나왔어. 맥시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요걸 암기해 두시면 되게 쉬워. 그러면 이쪽에서는 왼쪽에서는 뭐야? 완만한 거. 오른쪽에서는 가파른 거. 오른쪽에는 완만한 거. 그거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맥시멈이다. 그 왼쪽은 완만한 거. 오른쪽은 가파른 거.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굳이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만약에 x 더하기 2y가 만약에 2x 더하기 y보다 작다면 효용함수 어떻게 된다? 효용함수는 둘 중에 작은 값이 효용값을 결정하니까 x 더하기 2y가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걸 넘겨보면 x죠. 이거 넘기면 y죠. 그럼 x가 y보다 클 때 효용함수는 x 더하기 y야. 그러면 얘는 y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6가 되니까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절대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요 얘기고. 그럼 반대로 이제 x가 y보다 작을 때는 효용함수가 어떻게 될까? 효용함수가 요게 효용을 결정하겠죠. 2x 더하기 y가 효용을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2x 더하기 y가 효용을 결정할 거라고. 그럼 이때는 효용함수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U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2가 되겠죠.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XY를 기준으로 이 왼쪽에서는 그러니까 X가 Y보다 작을 때 요거죠. 그때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U니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나오겠죠. 효용함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구간에서는 지금 이거죠. X가 Y보다 큰 구간이죠. 이때는 효용함수가 X 더하기 2Y 2Y 돼서 요런 효용함수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효용함수 잘못되어 있네. X 더하기 2Y, X 더하기 2Y 요거죠. X 더하기 2Y 죄송합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봤더니 X제각이 지금 1입니다. 자, X제각이 1이에요. X제각이 1. 자, 1인데 1이고 그런데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가 X를 10단위, Y를 20단위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를 Y보다 적게 구입하고 있는 소비점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선택했다면 결국은 여기죠. 요 구간을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야. 예산선은 당연히 우하향하는 직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소비점, 뭐 Y만 몰빵, 뭐 X만 몰빵이 아니라 10, 여기가 X를 10, Y를 20개를 구입했다면 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다는 얘기겠죠. 접했다는 얘기니까 한계 대체율은 지금 뭐 얼마 돼요? MRS XY와 두 제와의 상대 가격이 일치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한계 대체율은 얘는 뭐야?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런데 X제 가격이 1이니까 그럼 Y제 가격은 한계 대체율이 지금 2죠. 2. 죄송합니다. 한계 2잖아요. 2. 2분의 1이 아니라 2. 여기 2잖아요. 한계 대체율이 2. 마이너스 2니까. 자, 그러면 2야. 그런데 요 녀석이 두 제와의 상대 가격이 일치해야 돼요. 겹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X제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Y제 가격은 어떻게 될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는 예산지약식 PX, X 더하기 PY, Y는 이렇게 M이 될 텐데 이때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구하라는 문제는 자, 값의 소득을 물어봤잖아, 소득을. 그럼 값의 지출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X제 가격이 얼마야? 1이죠. X제와의 소비량은 아까 10이었죠. 더하기 자, Y제 가격 계산했죠. 2분의 1 했고 자, Y제 소비량이 아까 20이었잖아요. 그러면 10, 10, 20이 되겠죠. 그래서 값의 소득은 20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효용함수가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현재 값의 소득은 40이다. X제, Y제 가격 모두 각각 1과이다. 자, 그래서 자, 값의 소득은 40, X제 가격 1, Y제 가격 2인데 소득이나 Y제 가격 변동이 없이 X제 가격만 5로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X제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 1에서 5로 상승했다는 얘기겠죠. 자, 이러한 정보는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일부러 한번 써봤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저는 뭐부터 보나? 지문을 보란 말이에요. 지문, 문항을 보란 말이에요. 문항에서 뭔가 수치로 물어봤습니까? 물어본 게 없잖아요. 그냥 뭐 감소 증가만 물어봤잖아요. 요거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뭐예요? X제 가격이 1에서 5로 하락했다. 그 사실만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대체 효과로 인해서 X제 수요는 어떻게 되고 가격 효과로 인해서 Y제 수요는 어떻게 된다. 그걸 물어봤죠. 그럼 대체 효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논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 같은 경우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로 가져요. 그러면 대체 효과는 무조건 뭐야?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 논의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X제와의 상대 가격이 올라갔어요. 1에서 5로. 그러면 두 제와의 상대 가격 이렇게 올라가겠죠. PY와 PX가 이렇게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원점에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도 가팔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합리적인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X제 소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싸진 Y제 소비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X를 Y로 대체하기 때문에 X의 소비량은 감소하고요. Y제 소비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대체 효과에 의해서 X의 소비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효과. 자, X제의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코옵 더글라스 효용함수 같은 경우는 두 재화 모두 정상제면서 소득 탄력성 1인 동조제입니다. 그러면 코옵 더글라스 효용함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질 소득이 이렇게 감소를 했죠. 그러면 코옵 더글라스 효용함수의 소득 소비 곡선은 원점을 지난 방사선 그랬어요. 왜? 소득 탄력성이 1이니까. 그러면 두 재화 모두 정확하게 소비량이 감소할 거예요. 감소할 텐데, 자, 그 Y제 소비량을 지금 물어봤는데 봤더니 효용함수가 A, X의 알파, Y의 베타일 때 우리 각 재화에 수위함수 도출할 수가 있죠. X의 수위함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PX분의 M이고요. 자, Y제 수위함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PY분의 M이 되는데 이때 자, X제 이 수위함수에 무엇이 없습니까? 어떤 변수가 없어? PY가 없어. 지금 어떤 얘기냐? 관련 재화의 가격은 X제 수요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Y제 수요함수에도 무엇이 없어? PX가 없어. 그러니까 PX, 관련 재화의 가격은 Y제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 두 재화는 독립관계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 탄력성 1이죠. 그럼 가격 소비 곡선은 수평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X제화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Y제 소비량 변동이 없어. 가격 효과에 의해서. 왜? 두 재화는 독립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무조건 교차 같이 나와라. 가격 탄력성 1, 교차 빵이 된다. 그래서 가격 효과에서 Y제 소비량은 불변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번 문제는 이제 소비저축 모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기간 소비 선택 모형이죠. 근데 주어진 정보를 봤더니 Y1의 소득은, 그러니까 1기 소득은 100이 되고요. 자, 2기 소득은 어떻게 돼? 220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시장의 이자율은 지금 10%네요. 10%. 일단 느낌이 오네. 10%면 1.1로 나누니까 뭐 탁 떨어지게끔 문제를 출제했네요. 자, 그럼 코옵 더글라스 효용함수가 또 주어져 있죠. 주어져 있고. 자, 그러면 이거 최적의 소비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해볼게요. 첫 번째, 한계대치율 MRS 1, 2는 자, 베타분의 알파 C1분의 C2니까 얘가 C1분의 C2가 되고요. 자, 이 녀석이 뭐하고 일치해야 돼? 1 플러스 R과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자율은 0.1이니까 얘가 1.1과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산제약식 우리가 C1, C2 나누기 1 플러스 R은 Y1, Y2 나누기 1 플러스 R 요거죠. 그러면 요 두 식을 연립을 해요. 연립을 해요. 요 두 식을 연립을 한단 말이야. 연립을 하게 되면 결론만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만 하면 얘가 C1이 어떻게 됩니까? C1 스타는 C1은 얘가 뭐야? 50 더하기 뭐야? 1 플러스 R 하고요. 110이 되고요. 그러면 C2는 어떻게 되냐? 50, 1 플러스 R 더하기 110이 되는데 이걸 제가 빠르게 푸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설명 좀 드렸을 거예요. 자, 뭐냐? 우리 코옵 더글라스 효용함수의 수요함수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U는 A, X의 알파, Y 베타다. 그러면 여기가 예산제약식은 PXX 더하기 PYY M이죠. 그 우리 X의 수요함수 어떻게 됐죠?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하고요. PX분의 M이었죠. 이렇게. 그럼 Y제 수요함수도 어떻게 될까? Y제 수요함수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PY분의 M이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뭐야? 코옵 더글라스 효용함수니까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일단 이제 예산제약식 한번 볼까요? 그럼 C1은 이제 Y1이 얼마야? Y1이 지금 100이잖아요. 100. 100이 될 거고 Y2가 이제 220이란 말이야. 220. 요렇게 220이 되겠죠. 그러면 자, C1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그래서 얘는 이렇게 2분의 1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px 대신에 뭐가 나와? 1이죠. 1 여기. 그럼 1분의 요 녀석이죠. 그러면 2분의 1하고 100 더하기 1 플러스 r 220이 되니까 요게 나오죠. 정확하게 2분의 1. 50 나오고요. 110이 나온다고요. C2도 마찬가지겠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죠. y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분의 베타 곱하기 py로 m이니까 이것도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얘가 얘는 지금 100 아니 얘는 지금 C2의 가격 그러니까 Y의 가격이 PY인데 C2의 가격이 1 플러스 R분의 1이죠. 그러면 그 녀석 역수는 1 플러스 R이 되겠죠. R 하고 M 뭐 이거 이 대신 M 대신에 뭐야? 요거잖아요. 그게 뭐야? 100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220 이렇게 하시면 얘가 나오겠네. 그쵸? 50, 110 나오네. 1 플러스 R, 1 플러스 R 지워지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자율이 얼마야? 이자율이 지금 10% 상황이니까 얘를 50 더하기 얘를 1.1로 나누잖아요. 1.1로 나누게 되면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150 나온다. 150이. 이거 100이 나오잖아요. 100. 그러니까 얘는 150이 될 거란 얘기예요. 여기가 1.1로 나누면 100이니까 150 나올 거고 그럼 C2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1.1을 곱하면 얘가 165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C1은 결국 150이 되고요. C2는 165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 플러스 R이 지금 1.1이니까 한계 대체율이 1.1이 될 때 효용이 극대화된다. 이거 맞는 얘기네. 그 다음에 니은 C1이 Y1보다 크게 되어 가입은 차입한다? C1은 봐보세요. C1은 지금 150이죠. 근데 Y1은 100이죠. 그럼 50만큼 차입하겠죠. 차입자가 된다. 맞고요. 효용이 극대화될 때 C2는 165다. 맞죠?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20%로 상승하게 되면 대체 효과로 인해서 이자율이 10%일 때 비해서 C1이 커진다. 땡이죠. 대체 효과 물어봤죠. 대체 효과. 대체 효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 논의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기울기는 뭐야? 1 플러스 R이야. 근데 이자율이 상승했다. 그럼 예산선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겠죠. 그럼 요 점에서 요렇게 해서 더 이렇게 가팔라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자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뭐한다? 원점에서 그은 직선의 길이도 가팔라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C1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싸진 C2를 증가시키니까 C1을 C2로 대체하겠죠. 대체 효과.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듯이 우리가 1 플러스 R은 뭐예요? 예산선의 길기죠. 예산선의 길기는 무조건 C1의 가격을 C2의 개수로 표시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선의 길기는 X축 변수의 가격을 Y축 변수의 개수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R이 올라가게 되면 C1이 비싸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럼 C1을 줄이게 되겠죠. 대체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쉬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지금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런데 L의 가격과 K의 가격이 각각 3과 6일 때 이윤극대와 생산요소 투입 비율.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생산자 규정 조건에서는 MRTS LK가 R분의 W 두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과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자, 생산함수의 한계 기술 대체율 MRTS LK는 베타분의 알파 L분의 K가 되죠. 그러면은 베타분의 알파 1이죠. 그러면 얘는 L분의 K가 되겠네. K인데 자, 여기 R 지금 자본 가격이죠? 자본 가격은 6이 되고요. 노동 가격은 3이 되니까 R분의 W는 6분의 3,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L은 2K의
관계식이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이제 선형 효용함수. 우리 선형 효용함수 나오면 뭐야? 몰빵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산함수가 선형 효용함수인데, 그럼 한계 대체율은 MRTS LK는 바로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자, 2분의 1이 돼요. 자, 비용 극소화를 추구하는 A의 비용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죠. 자,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 두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 얘가 R분의 W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한계 기술 대체율 2분의 1이니까 R분의 W보다 크다면 뭐만? 몰빵 노동만 투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한계 기술 대체율 MRTS LK가 만약에 2분의 1인데 요 녀석이 R분의 W보다 커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뭐야? 노동만 투입하니까 총 비용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 비용함수가. 노동만 투입하니까 노동 비용만 존재를 하겠죠. 노동 비용만. 그런데 노동 가격이 아까 노동 비용만 존재하는 이거죠 뭐. 그런데 이때 이제 비용함수를 물어봤어요. 비용함수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자, 이런 생산 요소로 측정한 비용함수가 있는데 요 녀석을 Q로 바꿔. Q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조건부 요소 수용함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조건부 요소 수용함수. 그럼 조건부 요소 수용함수는 어디서 구할까? 생산함수 통해서 구한다고요. 그럼 이때 노동만 투입하니까 노동만 투입하죠. 1번 노동만 투입하니까 생산함수가 L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때 이걸 통해서 조건부 요소 수용함수, 노동의 조건부 요소 수용함수는 뭐가 돼? Q가 되겠죠. 요 녀석을 탕 대입해. 그러면 총 비용은 WQ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이런 케이스란 말이야. 한계 기술 대체율이 두 번째는 MRTS LK가 만약에 R분의 W보다 작아. 이런 상황이죠. 이 상황일 때 몰빵 자본만 투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총 비용 함수가 어떻게 돼요? 자본만 투입하니까 RK 되겠죠. RK.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비용 함수를 생산량으로 측정하는 비용 함수를 도출하려면 뭐 해야 돼? 자본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 이 생산 함수가 지금 뭐야? 선형인데 이때는 자본만 투입하니까 Q는 어떻게 될까? EK가 나온다고요. 이걸 통해서 자본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 도출하게 되면 2분의 1 Q가 되겠죠. 이렇게 쾅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경우 3번. 그럼 TC는 어떻게 돼? 자본만 투입하니까 RK. 그럼 R 하고 2분의 R Q가 되겠네. 그러면 그럼 TC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고요. TC는 WQ하고 2분의 RQ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 자, 그럼 이걸 묶어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Q가 나오고요. 하나는 W인 케이스, 하나는 2분의 R인 케이스 나올 거라고. 그런데 둘 중에 낮은 비용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비용 극소화를 추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될까? 미니멈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것은 3번이래 3번. 그래서 아니 미니멈이니까 아니죠. 2분의 R이니까 W 더하기 안 되죠. 1이죠. 1. WQ 아니면 2분의 RQ가 되죠. 둘 중에 작은 비용.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함수, 장기총 비용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기총 비용함수 3차 함수죠. 3차 함수니까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은 2차 함수가 되겠죠. 포물선, 일반적인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생산량의 범위 물어봤죠. 그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생산량의 범위.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이러한 U자 형태를 가질 거야. 그러면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구간이 규모의 경제, 증가하는 구간이 규모의 비경제니까 평균 비용이 최저가 되는 이 생산량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장기 한계 비용 계산해 볼까요? 얘는 장기 총 비용을 Q로 미분한 거니까 이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3Q의 제곱 하고요. 마이너스 24Q 더하기 20이 나올 것이며, 자, 장기 평균 비용은
장기 평균 비용은 자 LTC를 Q로 나눈 거죠. 생산량 한 개당 장기총 비용. 얘를 Q로 나누게 되면 Q의 제곱 마이너스 12Q 더하기 20이 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장기 평균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 한계 비용이 장기 평균 비용의 최저를 뚫고 올라갈 거라고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장기 평균 비용과 장기 한계 비용 일치한다. 두 개 일치한다 풀면 돼. 그런데 그렇게 풀면 어떻게 돼? 시간이 걸려. 왜? 2차 함수를 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장기 평균 비용의 기울기가 0이다. 이걸로 구하는 게 빠르겠죠. 그러면 장기 평균 비용의 기울기가 0이려면 장기 평균 비용을 Q로 미분해서 2Q 마이너스 12가 뭐가 돼? 0이 돼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하면 풀면 되잖아. 그럼 Q는 6이 될 거야. 그래서 6을 기준으로 0에서 6 사이의 규모의 경제, 6보다 크면 규모의 비경제가 될 것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할 텐데 너무 쉬운 문제가 출제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대 조건은 생산물 시장 형태에 무관하게 무조건 이윤극대화 조건은 MR 이퀄 MC. 이건 불변의 진리란 말이야. 불변의 진리인데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보통 MRMC라고 하지 않아. 왜?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기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P하고 MR이니까 어떻게 돼? MR 대신에 P를 집어넣죠. P 이꼬르 MC라고 하죠. MC.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시장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P가 MC하고 일치하면 시장 효율성이 달성된다고요. 그러니까 P가 MC보다 크거나 P가 MC보다 작으면 시장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이윤대화 조건은 P 이꼬르 MC가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경쟁 기업의 조업 중단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비용함수가 다 주어져 있죠? 단기 비용함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의 생산량이 양이다. 그러니까 기업 A의 생산량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윤이 양이다. 그러면 P가 A씨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생산량이 양이다는 얘기는 손실을 보더라도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업 중단 조건을 찾는 거야. 양이 되는 시장 가격이 얼마보다 커야 되는가 나와 있죠. 그러면 P가 일단 양이 되려면 P가 A, VC보다 커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자 이게 만약에 우리 조업 중단점을 찾을 때 얘가 A, VC가 있고 그 다음에 요점이 이렇게 MC가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그럼 여기가 요 가격이 조업 중단 가격이 돼요. 그럼 일단 조업 중단 조건의 생산량을 계산한 다음에 그 녀석을 MC에 대입하던 AVC에 대입하던 간에 조업 중단 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업 중단점을 갖다가 P 이꼬르 AVC라고 암기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지금 여기 주어진 정보가 지금 뭐냐면 비용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업 중단점을 찾을 때는 이렇게 찾으면 안 돼. 어떻게 찾아야 돼? 자, 그러니까 P가 이윤극대화 조건 P 이꼬르 MC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P하고 AVC니까 어떻게 구해야 돼? 조업 중단 조건은 MC, AVC 이렇게 계산하던 그 MC하고 AVC가 일치할 때는 이제 2차 함수일 때 그러면 AVC의 기울기가 0이 되겠죠. AVC 최저가 되니까. 그래서 AVC의 기울기가 0이다. 요렇게 해서 문제 푸시란 얘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한계 비용 계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3Q의 제곱 마이너스 8의 16Q 더하기 64가 나오겠죠. 나오고요. 자, 평균 가변 비용은 얘를 Q로 나눈 거니까 여기까지만 총 가변 비용. 그럼 Q의 제곱 마이너스 8Q 더하기 64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MC, AVC 요렇게 이퀄해서 풀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AVC의 기울기가 0이다. 이게 더 빠를 거라고요. 그래서 요 AVC를 자 Q로 미분하는 거야. 하면 여기가 2Q-8이 되겠죠.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Q는 얼마가 된다?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Q가 4야, 4. 이게 4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조업 중단 가격을 물어봤죠. 가격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가 평균 가변 비용. 여기다가 Q를 4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해보세요. 대입해보시면 얘가
48이 나올 거예요. 48이. 그래서 정답은 48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이제 3급 가계처벌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지역 1의 수요함수 주어져 있고요. 지역 2의 수요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각각의 서로 다른 가격 P1과 P2를 설정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때 이에 대한 셈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한계 수입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역수요함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바꿔보면 P1은 어떻게 될까? P1은 10 마이너스 700분의 1 Q1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역이도 역수요함수로 바꿔볼게요. 그럼 P2는 어떻게 돼요? P2는 6 마이너스 200분의 1 Q2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급가격 차별의 이용대화 조건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시장 1의 수입과 시장 A의 수입과 시장 B의 수입을 더하면 총 수입 빼기 TC가 되겠죠. 그래서 이용대화 조건은 결국은 MRA 이퀄 MRB 이퀄 MC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MR을 도출하게 되면 MR1은 자, 절편 갖고 기울기 2배니까 10 빼기 그쵸? 10 빼기 350이죠. 350분의 1을 곱하면 그쵸? Q1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MR2는 자, 6 빼기 자, 얘를 1을 곱하면 100분의 1이겠죠. 100분의 1 Q2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각각의 이용대화 조건을 이제 도출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 여기서 한계 비용은 2로 일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냥 2 대입하는 거야. 얘도 2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Q1과 Q2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Q1은 여기가 2800이 나와요. Q1은 28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Q2는 400이 나올 거예요. 400이.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 대입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때 P1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Q1을 수요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P1 나오겠죠. 대입해보세요. P1은 6이 나오고요. 6이 나오고 자, P2는 뭐가 돼? 4가 나와. 그래서 P1은 P2보다 이만큼 높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일단 독점 기업의 비용 함수가 고정 비용이 존재하고 한계 비용이 일정한 상황이네요. 일정한 상황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대해 강조해 드렸던 게 고정 비용 존재하고 한계 비용 일정하다.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 비용이 존재하고 뭔가 한계 비용 일정하다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평균 비용 우하향, 한계 비용 일정, 규모의 경제가 떠오르셔야 되고요. 전혀 상관없는 문제야 여기서는. 그리고 수요 곡선 우하향은 직선이죠. 그러면 요것도 떠올라야 되네. 제가 수요 곡선이 우하향은 직선이야. 한계 비용이 일정하죠. 그럼 또 무슨 숫자가 떠올라야 돼? 2분의 1이 떠올라야 돼. 생산자한테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 정확하게 종량세의 2분의 1만큼 가격이 상승하죠. 또 하나는 완전 경쟁의 생산량과 정확하게 완전 경쟁의 생산량이 2분의 1이 독점의 생산량이 되죠. 그것까지도. 자, 그런데 뭔가 이윤세 부과한 거야. 이윤세 부과하면 생산량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죠. 이윤세는 생산량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산물 가격이나 생산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윤세는 우리가 중립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이윤이 TR 빼기 TC가 이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세를 부과를 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어떻게 될까? 조세액이 요 이윤의 세율 50% 요거 되겠죠. 이렇게 총 조세액이. 그렇게 되면 이윤세 부과 후 이윤함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윤 있죠. 이윤에다가 요거 뺀 거죠. 이거 비율을 빼야 되잖아. 세금 내야 되니까 T 파이를. 그러면은 1 마이너스 T 파이죠. 그럼 1 마이너스 T 하고요. 여기가 TR 빼기 TC입니다. 그래서 파이1을 만약에 파이1을 Q로 미분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1 마이너스 T 하고요. 여기가 TR을 Q로 미분하고 또 TC를 Q로 미분해. 그러면 1 마이너스 T 하고요. 이게 뭐가 됩니까? MR 아닙니까? 얘가 뭐가 돼? MC 아닙니까?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여전히 MR equal MC죠. 그러니까 이융대 생산량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산량이 이렇게 있고요. 그때 이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윤수의 부가 전에 이윤 곡선이 이런 형태야. 그럼 여기에서 이윤이 극대화되죠. 그러면 이윤의 10% 세금대라. 그럼 이윤이 없을 때 세금도 없으니까 여기고 여기고. 자, 이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세액도 많아지니까 이윤수의 부가 이윤도 이렇게 되겠죠. 여전히 이윤수의 부가 후 생산량도 여전히 기존의 생산량과 일치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세금을 우리는 중립세로 간다. 중립세. 그러면 중립세는 총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중립세는. 그럼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액세. 자, 두 번째가 이윤세. 세 번째가 토지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점 시장에서 기업 A와 B의 비용 함수가 각각 3QA 더하기 500, 3QB 더하기 200. 자, 우리가 고정 비용 중요하지 않고요. 한계 비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한계 비용이 전부 다 A 기업이든 B 기업이든 지금도 둘 다 3으로 고정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복점 시장의 수요 곳은 우하향은 직선이다. 각 기업의 생산량 모두 양이다. 꾸르노 균형이죠. 그럼 여러분들 꾸르노 균형에서 두 기업의 생산량 무조건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이 똑같으면 두 기업의 생산량이 무조건 같죠. 그리고요, 고정 비용이 큰 기업이 많이 생산한다.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한계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다 틀렸죠. 2, 3번. 그 다음에 복점 시장의 공급량은 두 기업이 담합하는 경우에 공급량보다 작다. 틀렸죠, 요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완전 경쟁의 생산량이죠. 우리가 완전 경쟁의 생산량이 P equal MC인데 두 기업의 비용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을 때는 독점의 생산량은 완전 경쟁의 2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꾸르노 시장의 생산량은 완전 경쟁의 생산량의 3분의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3분의 2가. 그래서 복점 시장의 공급량은 두 기업이 담합하는 경우. 담합한다는 얘기는 뭐야? 독점 기업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생산량보다 더 적다. 틀렸죠? 더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함수가 역수요함수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우하향은 직선에 역수요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생산기술은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다. 그런데 단위당 비용 8이다. 그러면 단위당 비용, 엄밀하게 따지면 단위당 비용은 평균 비용이죠. 그러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면 고정 비용이 없다로 가정을 해서 요건 한계 비용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P는 20-Q고요. 한계 비용이 지금 8로 고정된 상태인데 이제 다음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죠. 슈타켈버그 모형이다. 그런데 제가 슈타켈버그 모형이면 우리는 두 기업의 비용 구조가 똑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영역 같은 경우는 두 기업의 비용 구조가 다른 케이스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쉬워. 보험기대사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선도자 모형은 무조건 독점의 생산량과 일치한다. 그쵸? 그 다음에 추종자. 선도자는 독점 기업의 생산량이고요. 추종자는 선도자, 독점 생산량의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그럼 우리가 독점의 생산량 계산해 볼까요? 독점의 생산량은 이제 MRMC죠. 그러면 MR 하게 되면 얘가 절편 갖고 기울기 2배. 그쵸? 8. 그러면 이 Q는 16, Q는
아니 8을 하면 10이죠. 12. 10이니까 Q는 6이 되겠죠. 그러면 수탁밸브가 복점이면 추종기업의 생산량은 이 녀석의 절반 3이 됩니다. 3.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수탁밸브가 복점이면 선도기업의 생산량은 6이다. 그렇죠. 선도기업의 생산량은 독점의 생산량을 일치한다고요.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베르트랑 모형. 베르트랑 모형 P 이퀄 MC입니다. 완전 경쟁이죠. 그러니까 P 이퀄 MC니까 P 이퀄 MC 하시게 되면 여기가 20-Q 이퀄 8이 되죠. Q는 1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독점이면 생산량은 6이 된다. 독점의 생산량은 아까 6이었죠. 그래서 정답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린 건데 이걸 만약에 두 기업의 비용 구조가 다른 케이스가 출제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 수탁밸브 모형 볼까요? 선도기업 있잖아요. 선도기업은 자기가 어떠한 생산량을 결정하면 추종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내가 먼저 선빵을 날리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돼? 추종자의 이윤극대와 추종자의 반응 함수를 먼저 도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추종자 B의 반응 함수를 이제 도출을 할 텐데 요 역수유 함수가 P는 20-QA 빼기 QB죠. 이렇게. 그래서 자, 추종기업 B의 이윤극대화입니다. 그럼 TRB는 PQB, QB. 여기다 역수유 함수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20-QA QB죠. 이걸 집어넣고 QB. 전개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고요. 요 녀석을 QB로 미분해야 되겠죠. 기업 B 한개 수입이니까. 미분하게 되면 20-QA 빼기 EQB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빠르게 푸는 방법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빠르게 푸는 방법은 기업 A의 한개 수입을 계산해라. 그러면 절편 갖고 길기 2배니까 기업 A한테만 2를 곱하고 기업 B의 한개 수입을 계산해라. 절편 갖고 길기 2배니까 20 마이너스 기업 B의 생산량에다만 2를 곱해라. 끄라고. 그런데 한개 비용이 아까 뭐였어요? 8이었죠. 그러니까 8 MRMC 하시게 되면 요게 기업 B의 반응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기업 B의 반응 함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QB는 6-2분의 1 QA가 된다고요. 그럼 이러한 반응을 누구는 선도자는 알고 있으니까 요 반응을 선도기업의 이윤함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이제 나오죠. 이게 선도기업의 이제 한계 수입이 나오는데 제가 정말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던 거 이거 선도기업의 한계 수입은 아까 교수님 20 마이너스 하고요. 기업 A의 생산량에다가 QA 이렇게 해갖고 이게 바로 MRA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팍 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제발. 왜냐면 여기서 이 함수 있잖아요. 요 기업 B의 기업의 총수입 함수 있죠. 이 함수 속에 이 QB가 이미 QB가 여기에 QB 속에 이미 QA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바로 미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총수입 함수에 기업 B의 반응 함수 있죠. 요 녀석을 미리 대입을 하는 거야. 한 다음에 미분해야 돼요. 그러면 20QA 마이너스 QA 제곱 QA 한 다음에 QB 있죠. 요 6-2분의 1 QA 요 반응 함수 대입하란 말이에요. 대입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요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걸 미분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아니죠. 이거 MRA니까. 그 MRA가 14-QA가 되고요. 요걸 이제 이거 미분하게 되면 근데 한계 비용이 아까 뭐였어요? 8이었잖아요. 그럼 14-QA 한계 수입 MC 한계 비용 계산하시면 QA는 6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과정 거쳐야 돼. 그럼 이제 QA가 먼저 선빵 6을 날리면 QB는 여기다가 6 빼기 2분의 1 곱하기 6이죠. 기업의 생산량 대입하게 되면 3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원래는 이런 논리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두 기업의 비용 구조가 다른 케이스가 나올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영역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계리사에서는 보통
비용 구조가 똑같은 경우가 출제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는 뭐 게임 이런 거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자, 갑과 을은 주말에 함께 축구나 야구, 관람을 논의 중인데 갑은 축구를 축구보다 야구를, 을은 야구보다 축구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얻는 보수는 이렇게 남은 것 같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모두 야구를 보면 갑과 을의 보수는 3과 2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지. 모두 야구를 보면 갑과 을은 3과 2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모두 축구를 보면 갑과 을은 축구를 보게 되면 2, 3이 된다는 얘기죠. 2, 3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가지 않게 된단 말이야. 가지 않게 돼갖고 갑과 을의 보수는 모두 0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제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내시균형 찾아보자고요. 만약에 우월전략 찾아볼까요? 근데 우월전략은 존재할 수가 없어. 봐. 을이 야구를 선택하면 갑은 야구 선택할 거고 축구 선택하면 축구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우월전략은 존재하잖아. 내시균형 찾아볼게요. 을이 야구를 선택하게 되면 갑은 뭐 할까? 3, 0. 먼저 어디야? 야구를 선택하겠죠. 찍어. 그 다음에 반대로 갑이 야구를 선택했어. 그럼 을은 어떻게 될까? 2, 0. 야구 선택하겠죠. 야구하면 야구, 야구하면 야구. 내시균형 되죠. 두 번째 내시균형. 을이 축구 0, 2. 갑은 축구를 선택할 거야. 또 갑이 축구를 선택하게 되면 을 0, 2. 축구 선택하겠죠. 축구하면 축구, 축구하면 축구. 이것도 내시균형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 보시면 순수 전략 내시균형은 뭐야? 두 개가 존재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이윤국대와 생산 요소에 대한 도출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 가격이 주어져 있고 생산 요소 가격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이윤국대 조건은 자, P 곱하기 MPL은 바로 W다. 그래서 대입해 볼까요? 가격은 24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성 미분하게 되면 0.5 앞으로 튀어나오면 4. 그 다음에 L에 마이너스 0.5가 되고요. 그때 생산조소 가격 임금은 8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96 하고요. L에 0.5승 8이죠. 그럼 L의 0.5승은 8분의 96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96이니까 얘가 12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L스타는 12의 제곱 144가 되겠죠. 간략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걸 우리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국대 조건은 P = MC니까 먼저 MC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MC. 그러면 TC를 구해야 되는데 이 주어진 정보를 보면 생산 요소 가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생산 요소로 측정하는 비용함수 8L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는 MC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함수를 생산량으로 측정하는 비용함수 즉 Q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 바로 생산함수를 이용해야 된다. 그럼 생산함수의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Q제곱은 64L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L스타는 64분의 1 하고요. Q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노동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 자, 그러면 이 노동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를 생산 요소로 측정하는 비용에서 대입하게 되면 우리는 총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겠죠. 총 비용은 자, 요걸 대입하게 되면 8분의 1 Q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MC를 구하게 되면 4분의 1 Q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윤국대 조건 P = MC를 구하면 자, P는 24고요. MC는 4분의 1 Q가 되니까 자, Q는 96이 되죠? Q는 96이 된다. 그래서 이윤국대는 96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윤국대와 노동량을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생산함수를 통해서 이윤국대 생산량이 96 하고요. 얘는 8L의 0.5다. 그럼 이때 L의 0.5승은 결국은 뭐가 돼? 12가 되나요? 그러면 결국 L은 144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